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래도 연말인데 식구들끼리 얼굴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올 한해 힘들게 버텨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잠깐 우리 모두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난다면 어떤 곳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금 우리 모두 불필요한 모임, 접촉은 잠시 멈추고 차분하고 안전한 연말을 보내야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는 마음들 안전한 방법으로 또 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12월 1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누군가 사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는 게 모두 전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움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란 것입니다. 어려서 형제들과 먹을 것을 두고 다툰 경험도 있고 입시나 취직, 승진에 있어서 경쟁자들과 싸워본 경험은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 중에 애들은 싸워야 키 큰다 하는 말을 자주 하셨던 것을 보면 싸움은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싸워선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집안이 흔들리고 조직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그 싸움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그 집안과 조직을 지키는 큰 기둥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전국시대 조나라에는 나라를 지키는 큰 인물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백전노장의 장군으로서 조나라를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명장 연파 장군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외교 전략가로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조나라를 주변 열강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인상여였습니다. 인상여는 원래 천한 집안 출신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와의 외교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연파 장군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연파 장군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전쟁을 하여 나라를 지켰는데 인상여는 그저 새치혀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상여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다녔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인상여는 가능한 연파 장군과 싸움을 피하려고 그와 만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행여 길을 가다가 연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주칠까 봐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였죠. 인상여의 가신들은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모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파 장군을 피해 다니는 주군을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이때 인상여가 그들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연파 장군과 충돌을 피하려 하는 것은 염 장군이 무섭거나
그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다.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 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연파 같은 백전노장과 나 같은 뛰어난 외교 전략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의 두 호랑이가 붙어 싸우면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니 이 틈을 타서 열강들이 쳐들어온다면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나는 강한 진나라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결했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염장군을 피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기 때문이다. 예,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선 국가 지급 이후 사구야라. 국가의 존망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할 일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자신의 성급함과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인상여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생각이 짧은 자신을 때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인상여는 염장군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결국 두 사람은 목벨 문자의 목경자, 서로 목숨을 바쳐 의리를 지키는 문경지교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서 서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부에 상관없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개인의 사익을 위한 싸움임에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승부욕보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나만의 식물원을 꿈꿔보는 시간,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도 내가 사는 공간에 푸릇푸릇한 생기를 불어넣어줄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또 힐링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자, 올해는 연말 분위기도 좀 안 나고 2주도 안 남은 크리스마스도 좀 즐기기 어려운 분위기도 한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는 말이죠. 좀 반짝반짝하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뭐 트리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지원 대표가 들고 온 화분 하나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요. 이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데리고 온 나무는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호랑가시 나무. 호랑이 무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가시도 보이고 글쎄요, 좀 약간 그런 줄무늬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조합이죠? 네,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지만 호랑이, 가시, 나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가시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호랑이 발톱을 닮아서 호랑이 발톱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뾰족뾰족하냐면 호랑이가 등을 가려울 때 썼을 정도라고 얘기해서 호랑이 등글개 나무로 불리다가 호랑가시 나무로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만져봤는데 잎이 정말 뾰족뾰족한 느낌이 정말 뭐랄까 날카로운 것과는 다르게 정말 그냥 뾰족한 느낌이네요. 네네. 네. 근데 잎이 작아서 글쎄 호랑이 발톱이 이렇게 작은가 고양이 발톱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찾아보니까 고양이 새끼 발톱을 닮았다는 이야기로 묘하자라고도 그래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묘하자. 네. 그렇군요. 네.
이 묘화자라는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게 약간 트리 장식에 들어가는 그 잎이랑 좀 비슷해요. 네, 리스 맞아요. 만들 때 요거에 좀 큰 잎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잎 형태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때 요 잎과 그리고 이제 빨간 열매를 상징으로 해서 그림도 많이 볼 수 있고 맞아요. 우리 카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는 어. 이게 자라면 그렇게 큰 잎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요게 요건 이- 작은 종이고. 그쵸. 예. 요 잎에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꽃 이야기도 할 건데 하얀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 맺었을 때 그거 자체가 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다 보니까 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딱 붉은색하고 녹색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 열매를 그려놓은 카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초록색, 빨간색, 크리스마스 색깔 다 들어있네요. 네, 아무래도 붉은색이 사랑을 의미하고 녹색이 소망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 식물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하는 우리 산타클로스 옷 그리고 루도프 사슴의 코 이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은 날을 상징할 때 요 나무를 썼나 봐요. 네. 맞아요. 그 꽃말을 찾아보니까 가정의 행복과 평화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식물로 알려지기 이전부터 풍요라던가 영생 이런 것들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리트리라는 의미도 그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던 그 호랑가시 나무에서 이름을 착용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리 할리우드 알잖아요. 여기에서 따온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호랑가시나무가 보기에는 좀 뾰족뾰족해도 잎이 많이 두껍진 않아서 이게 따뜻한 지역에서도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아나운서님은 꽃을 하시다 보니까 식물 네. 모습을 통해서 식물 성격을 이렇게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잎이 네. 얇으면 왜 우리 따뜻한 지역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월동이 안 되고요. 그 남부에서 월동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호랑가시나무를 키운다고 했을 때는 꼭 실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겨울나무지만 실내에서 네네, 키워야 그렇습니다. 되군요. 네. 너무 작은 화분이라 예뻐요. 이게 얼마나 자란 거죠? 저희 이제 한 뼘도 안 되는데. 1년에 한 10cm에서 20cm 자라니까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작은데 1년이나 컸어요? 네, 그리고 어머. 사실 요때는 저희가 열매를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나무는 지금 현재 한 100cm는 넘어야 볼 수 있어요. 화분에서 크는 건 항상 제한이 돼요. 땅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을 계속 키를 키우고 싶다면 적당한 시기에 1년에 한 번씩 1.5배의 크기의 화분으로 옮겨주면서 키를 키우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작아서 계속 호랑가시 나무라고 말을 하지만 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무군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처럼 그쵸 네. 목대도 있고요. 만져보니까 네. 단단한 게 나무 줄기가 많네요. 네. 이게 장식용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잎이. 그렇죠?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요. 우리 체스할 때 두는 말을 만들 때도 쓰고요. 네. 그리고 장식용으로 상감 세공에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뚫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울타리를 친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천천히 자라는 만큼 나무의 밀도를 꽉꽉 채워서 자라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해리포터에서 만들었던 지팡이가 있어요. 마법 지팡이. 네, 마법 지팡이. 그것도 호랑가시 나무로 만들어서 오. 뭐 의미적으로는 뭐 마귀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밀도도 높기 때문에 마법 지팡이로 썼다고 합니다. 마법 지팡이로도 만들 수 있고. 네. 네. 이것도 울타리로도 아까 심었을 때 또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고 하셨죠. 네. 네. 추위에는 약해가지고 남부 지방에서 생 울타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울타리로 사용했을 때 나무도 나무지만 잎 때문에 정말 함부로 넘어 들어올 수 네, 없을 맞아요. 거라는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생각이 같습니다. 되네요. 네. 이게 뭐 이 나무가 자라는 자체가 좀 큰 나무 밑에서 자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네, 상록 하층 식물로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특히 참나무나 너도밤 나무하고 궁합이 아주 좋아서 그런 숲 밑에서 크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호랑가시 나무는 이 나무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그 나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뼈다귀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름이 따로 있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나무가 꽃을 하얀색 꽃을 이렇게 그 잎 겨드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맺었다가 이제 열매를 피는데요. 네. 암꽃하고 숫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서 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열매는 암구루에서만 맺힌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보는 요 한 뼘 안 되는 나무는 암구른지 수구른지 아직은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네네. 나무네요. 네. 그렇군요. 그 빨간 열매, 그 약간 뭐 사랑의 열매랑 좀 닮기도 했던데요. 네, 맞아요. 네. 그 동그랗게 빨갛게 열리는 열매가 우리 그 초록색 잎 위쪽에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열리는데요. 요 열매 자체가 사실 정원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새들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원을 구성할 때 우리가 새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남겨두는 것도 자연하고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 자체가 자연에게도 무언가를 제공하고 저희에게도 어떤 관상 가치까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요즘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수정도 잎도 좀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좀 모양이 특이한 게 인기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 서양에서 많이 썼다고 하면 정원사들한테 좀 인기 있는 나무였겠어요. 네, 정말 신기한 건 최근에 무늬가 있는 잎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고 그걸 소장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그 취미생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나만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네. 있고. 그래서 네. 그걸 막 찾아다니세요. 근데 예전에 빅토리아 시대 정원사들이 이 호랑가시 나무를 두고 금색이나 은색이나 얼룩무늬 잎을 지는 아주 희귀한 종을 찾아내는 게 그분들의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원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제가 구했어요, 하나를. 무늬 호랑가시 나무를 하나 구했는데요.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키워보니까 무늬종은 항상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성장이 좀 더디고요. 분위를 그리고-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잎이 조금 약해요. 근데 현재 저희가 금색, 은색은 못 찾아봤고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늬종은 있어요. 호랑가시 그러면은 나무에서.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있기는 있었는데 있다고 합니다. 네. 금색, 은색 잎이라니. 네. 네, 제가 뭐 라카치를 해서라도 근데 저희 왜 신기하다. 이때 네. 호랑가시 나무에다 금색 칠해서 하잖아요. 예, 사용하잖아요. 꽃 하실 때도 많이 네네네. 나오고 소재로.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얘기를 한 건데 실제 원래 호랑가시 나무가 있다고 금색, 합니다. 은색 잎이 네. 있다니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뭐 얘기했지만 좋은 의미인 날에 장식을 하는 그런 이 호랑가시 나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의미하는 꽃말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선물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앞두고 선물하기 참 좋은 식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인들이 호랑가시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나쁜 일이 없어지고 기쁜 일이 생긴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가지를 집안에 걸어두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네, 왠지 말씀하신 뭐 그런 재앙이나 나쁜 것들이 왔다가도 찔려서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이 선물로 주기 좋은 나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집안에서 선물 받아서 기르기는 좀 어떨까요? 쉬운 식물인가요? 식물을 선물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거나 하면 선물한 사람도 그렇고 키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민망할 수 있죠. 다행히 호랑가시 나무는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베란다 환경을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실내에서 물만 잘 준다면 잘 크는 나무고요. 제가 심은 그 뿌리가 숨을 잘 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해서 식물을 심어 놓을 때 항상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물이 마르는 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심어온 이 호랑가시 나무의 흙은 물은 잘 빠져서 뿌리는 잘 숨쉬지만 물을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런 흙으로 심어왔어요. 물을 말리지 않고 그리고 잘 숨을 쉴 수 있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좀 물을 많이 찾는 식물이라면 물을 어느 만큼 자주 주면 될까요? 햇빛은 뭐
많이 보는 곳에 있는 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 보니까 햇빛이 있는 장소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을 좋아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죽이는 첫 번째 이유가 많이 과습이거든요. 줘서. 네. 그래서 어려운데 이 친구는 다행히 과습에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게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화분까지 포함해서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 꽃은 그러면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좀 더 4월에서 자란다면요? 5월 정도? 4월에서 네네네. 5월 정도? 아, 네. 뭐 정원에 제법 뭐 크게 키워가지고 울타리로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화분 하나 갖다 놔도 더 겨울 분위기도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선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 대표님이 선물로 준비를 하셨죠?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호랑가시 나무를 키우고 싶은 짧은 이유와 함께 지금 신청하시면 한 분께 호랑가시 나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9730으로 호랑가시나무를 키우고 싶은 짧은 이유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너무나 예쁜, 이거 사진으로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 요 식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님 오늘 호랑가시나무 소개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아 정말 이제는 뭐 눈도 첫눈도 왔고 맞아요. 이제 진짜 겨울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올 한 해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토요일마다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지금 이 눈 오고 한 거 보니까 또 이제 어쨌건 1년을 견뎠구나. 다들 같이 그러면 내년은 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비가 좀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제 연말이고 올 한 해는 정미 씨 말대로 잘 견뎠으니 네. 내년에도 함께 힘내서 잘 견뎌서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내년 첫눈이 올 때는 우리가 정말 밖에서 함께 기쁘게 눈을 맞을 수 있기를 맞습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혹독한 겨울을 난 생물들이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다는 사실을 네. 알 겁니다. 예, 좀만 더 그렇습니다. 힘내주세요. 자, 정미 씨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농촌 생활 소개를 또 저희가 한번 해드릴까요?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농사 좀 지어봤잖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아유 이제 막 흙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는 초보 귀농인들의 이야기, 어릴 적 농어촌에서 자란 추억담, 도시농부의 텃밭 이야기, 귀농귀촌 귀여하신 분들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웃들 간에 생긴 에피소드 뭐든 보내주시면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아까 잠깐 양희은 씨, 이계인 씨 선생님 두 분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나 농사 좀 지어봤잖아. 이제 막 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저희가 어떤 선물 드리죠? 네, 3만 원 주유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구성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럼 정미 씨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빨리 만나볼까요? 네, 애청자 양동하 씨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생활 사연입니다. (40년간)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 고향 광주 박매마을로 귀향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을 잊을 수가 있었어야죠.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요. 뒤에는 어등산이 있고 앞에는 황룡강이 흐르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이 좋은 마을에 4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와 처음 한 일은 동네 할머니들을 따라 밭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가며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심었죠. 그런데 태풍과 장마에 텃밭이 한번 우르르 쓸려 내려간 뒤로는 다시 밭에 나설 힘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마을에 제 또래 남자들 4명이서 주말마다 자전거 투어를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야, 우리 이름 짓자. 아이, 뭔 이름? 자전거 투어 팀 이름. 어디 대회 나갈 거야? 아이, 못 나갈 건 또 뭐야. 일단 거창하게 시작하자. 그렇게 지은 이름이 방매 시니어 잔차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일단 모입니다. 70이 넘은 큰형님을 시작으로 살짝 어린 동갑내기 3명까지 모두 4명이 잔차팀 멤버입니다. 마을에서 1시간만 후루루 달리면 장성에 있는 황룡강 생태공원에 닿는데요. 봄에는 거기서 멀지 않은 황룡 오일장에 들러 홍어 무침이고 맛나게 먹고요. 다시 잔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가을에는 송정 오일장이 열리는 근처까지 또 달려가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또 신나게 돌아옵니다. 홍어 무침에 국밥, 이 얼마나 막걸리와 찰떡궁합입니까? 그치만 자전거도 운전인데요.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내 몸도 지켜야 하고 또 지나는 차들을 위해서도 막걸리는 동네에 돌아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잔차팀 멤버들과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제 나이도 있고 근심도 걱정도 날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슬기로운 농촌 생활 맞죠? 애청자 양동아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6호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와, 네, 정말 양동아님 그 누구보다도 또 슬기롭게 보내고 계시네요. 네. 사실 농촌에서 뭔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농촌생활을 잘 해내기 위한 방법이지만 거기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또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뭐 별거 있나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나누고 이게 다가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라는 우리 얘기를 양동아님 다 하잖아요. 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요. 시간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홍어무침에 국밥, 막걸리. 아, 정미 씨 어떻습니까? 이거 자전거 안 타고 와도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와서 드시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맞아요. 자전거 타고 먹으면 좀 죄책감도 덜할 것 같아요. 맞아. 국밥 2그릇 먹어도. 운동하고 왔으니까. 우리 양동아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이런 그 뭐랄까요? 또래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사실은 낚시까지만 해도 여자분들께서 그렇게 그 낚시의 맛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지만 자전거는 일단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정적인 게 아니니까 굉장히 밝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기운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모임 나가시는 모습만 상상해도 굉장히 기뻐지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잔차가 뭔가 혹시 전차를 잘못 쓰셨나 찾아봤더니 2인용 자전거를 잔차라고 하네요.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를. 네. 우리 양동아님 정말 행복한 농촌 생활 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민님. 네. 양동아님께는 정말 어떤 책을 권해주고 싶으세요? 남정미의 슬기로울 뿍. 네. 예,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단 뭐 이제 우리 5일 장으로 아니면 우리 집 인근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크게 돌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양성관 작가가 쓴 양성관 초보 의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26이었는데 책 제목은 달리는 거야 로신한테라는 책입니다. 네, 로신한테는 에스파냐의 소설가자 극작가이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최초의 근대 소설 돈키호테의 저자인데요. 로신한테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닌 늙었지만 인내심 많고 근성도 있는 이 갖가지 고난을 같이 겪은 말을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 자전거 이름을 로신한테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비싼 자전거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저가의 자전거를 타고 한번 출발해 볼까? 일주일 해볼까? 자전거 일주일 해야지. 전국 일주 해볼까? 하다가 16일 동안
진짜 남해를 그러니까 땅끝마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이제 부산 중간에 우리나라를 다 돕니다. 예, 갖가지 고난과 이런 것들 겪으면서 자전거의 어떤 수리 방법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해안을 갖게 하는 그런 자전거 여행기라고 할까요? 두 분 같이 모여 있는 이 박무의 시니어 잔차팀도 한번 쫙 떠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책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남정미의 슬기로울 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달리는 거야 로신한테. 그렇습니다. 양동아님께는 저희가 주유권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정미 씨. 네, 청취자 서석조님께서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적절한 제목일지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사연 들어보시죠. (6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춘천 근교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 이런저런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둘레에는 이런저런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저희 내외는 텃밭으로 출근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분당에 사는 아들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을 데리고 텃밭에 놀러 옵니다. 사실 텃밭 주변의 과일나무들도 다 손주 녀석들 때문에 심었습니다. 몇 해 전 어린이날에 녀석들이 좋아하는 체리나무를 심고 손주들이 직접 지은 이름 채채라고 나무 이름을 서각으로 새겨서 이름표도 세워줬습니다. 나무는 손주들이 자라듯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선녀벌레라는 해충이 달라붙어서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장맛비가 그친 틈에 약을 뿌렸습니다. 완전히 없애고 싶은 욕심에 정량보다 희석 비율을 조금 높게 잡았는데요. 며칠 지난 뒤에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일나무의 잎사귀들이 서리 맞은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고 좀 일찍 맺힌 열매도 하나같이 떨어졌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하나씩 복기해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약이요. 벌레를 잡는 약이 아니라 제초제였던 겁니다. 외래종 잡초가 기승을 부리기에 사둔 약이었는데 이 초보 농부가 농약병에 붙은 훼손된 라벨지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뿌려댔으니 아이고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초록색 농약 뚜껑은 살충제, 분홍색은 살균제, 노란색은 제초제. 이렇게 명확한 구분법이 있는데 그걸 착각하다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없더군요. 손주 녀석들이 실망할 모습에 제 마음이 더 미어집니다. 다행히 며느라이가 손주 녀석들을 잘 이해시켜서 내년 어린이날엔 새로운 나무를 함께 골라 심기로 하고 아이고 또 어찌 넘어갔습니다. 잘 자라던 나무에 못할 짓을 한 슬기롭지 못한 저의 농촌 생활도 슬기로워질 때가 꼭 오겠죠?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서석조님 감사합니다. 제7호 슬기로울지 아닐지 모르는 농촌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 이렇게 또 붙이고 싶어요. 슬기로워질 농촌 생활. 좋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좀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서석조님께서 이제 텃밭 작물로 시작을 해서 과일 나무를 심으셨다면 정말 초보 농부신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이제 과일나무 심으셨다면 그 묘목 사다가 심으셨을 텐데 뭐 몇 년 뭐 키우셨겠어요. 3, 4년. 차라리 슬픈 말이지만 요럴 때 보내는 것이 더 키워가지고 맞아. 그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게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 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실수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적어주셨잖아요. 저희도 알게 됐어요 덕분에. 초록색 농약 뚜껑은 살충제,
분홍색은 살균제, 노란색은 제초제. 이렇게 그 농약병 위에 뚜껑 색깔에 따라서 효능이 다 다르군요. 효과들이. 네, 그러고 보면은 그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배려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글씨가 작으면 좀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면 안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색깔로 구분을 하면 훨씬 편하겠네요. 라벨지가 물 닿으면 또 금방 떨어지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좋습니다. 네,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을 쓰셨군요. 네. 저는 이 서석조님의 농촌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또 났습니다. 네. 네, 초보 농사꾼 이야기로 본인만의 농작업 일지를 저희 아버지도 쓰셨어요. 진짜요? 예, 그 인터넷상에 본인만의 카페를 작게 만드시고 정말 기록용으로 쓰셨는데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나요. 뭐 한 10년 전쯤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매실하고 뭐 배도 좀 심으시고 사과도 심고 의욕이 넘치니까 묘목을 꽤 이것저것 종류 다양하게 해서 심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30그루는 뭐 한 40그루는 뭐 이렇게 심으셨는데 다다음에 엄청 겨울이 추워서 냉해를 입어서 절반이 다 얼어 죽었어요, 나무가. 정성껏 키웠는데. 네. 근데 이것도 초보 농부의 실수였던 게 그렇게 춥고 하면 이렇게 나무한테 옷도 입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헐벗어서 다 얼어 죽었던 다른 집 나무들이 따뜻하게 자라는 걸 부러워하고 구경하다가 네 그렇게 됐던 경험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그 제초제도 이제 처음 뿌려보시니까 그 뭐 되게 뿌리다가 이제 막 날아들어서 피부에 날아들어서 좀 당황하셨던 경험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몇 월에 이 약을 뿌리는 거를 해야 된다. 저번에 안 뿌렸더니 뭐 꽃에 열매에 너무 벌레가 많이 생겼더라. 네. 이런 걸 한 2, 3년, 4년 쌓아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초보 농사꾼 딱지는 내가 뗀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나무들 다 버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나무 대추와 사과로 이제 정착을 하신 거죠. 본인이랑 잘 어울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네, 쉽고. 지금. 그때 느끼셔요. 쉽고. 네, 전 그렇습니다. 서석조님도 똑같이 그런 거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맞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썼었던 그 일기장 보면 부끄러워 이러면서 손발 오글오글 할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 또 내가 그때 이랬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키웠었던 채채 첫나무는 좀 아쉽지만 그 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어. 이런 증명도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한번 작업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기로워질 농촌 생활을 기대를 하면서 네. 우리 정미 씨가 서석조님께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책을. 저는 그 체리나무의 채채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연을 읽자마자 바로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떠올랐어요. 제제. 제제, 네. 주인공 제제. 예, 주인공 제제는 굉장히 악동인데요. 그 여기서 보면 배경이 한 5살 꼬마 정도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막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개구쟁이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제재 주변에는 그걸 타일러 주거나 이렇게 하는 좋은 부모가 좋은 어른들이 없거든요. 나중에 안아주는 뽀르뚜까 아저씨. 네. 이 뽀르뚜까 아저씨의 뽀르뚜까란 말도 포르투칼 아저씨를 낮춰서 부르는 비아냥거린 말이었다고 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제재의 어떤 그런 사랑받지 못했었던 환경이나 이런 게 되게 억울한데 이게 나중에 시리즈로 2편, 3편까지 나오거든요. 성장한 제재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채채 나무를 악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훌륭하게 성장할 나무가 되고 나목이 되고 크게 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생각났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어렸을 때 동심도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어보시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하나하나 좀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더 사랑으로 잘 키워보시면 어느새 또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7호 사연 보내주신 서석조님께도 모바일 주유권 3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네, 참여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 가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눌러보세요. 바로 게시판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에 슬기로운 농촌생활 이야기 뭐든지 좋으니까 많이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편지 보내실 분들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실 슬기로운 농촌생활 우리 정미 씨가 이렇게 재미있게 맛깔나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오늘도 있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불필요한 만남은 되도록 미루시고 모두의 안전 위해서 잠깐 멈춤. 다들 아시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